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60항쟁 기념식이 있었는데요. 네, 올해는 진짜 뜻깊은 것 같아요. 예, 일단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그 행사가 열렸는데 다른 세트가 없어요, 여러분. 그냥 그 건물 자체, 그 갈색 건물 자체가 그냥 배경이에요, 그 행사에. 그리고 그 행사의 제목이 꽃이 피었다거든요. 그리고 꽃을 크게 하나 달아놔요. 그 주변에 작은 들꽃들이 있고. 그리고서는 이제 박원상 배우님이 나와서 꽃이 피었다라는 시를 낭송하시는데, 박원상 배우님은 1985년 남영동이라는 영화에서 김근태 의장님의 고문받는 모습을 연기했던 배우죠. 그때 진짜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하는데, 정말 저는 박원상 배우 되게 좋아하거든요. 박원상 배우님 좋아하시는 분은 꼭 그 행사 꼭 찾아서 보세요. KTV에서 방송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까지 우리가 민주화 유공자에 대해서 단 한 사람도 우리는 훈장을 수여한 적이 없잖아요. 근데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그 민주화 유공자 12분에 대해서 직접 수여하세요. 그래서 전태일 열사 어머님, 이한열 열사 어머님, 박정철 열사 아버님, 조정래 변호사, 조비오 신부 이런 분들이 국민훈장 모란장을 받으시거든요. 그래서 진짜 올해 행사는 굉장히 뜻깊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음악들 이제 광야에서 여러분 나오는데, 광야에서를 이제 앞으로 60항쟁 기념곡으로 이제 추진하려고 한대요. 그래서 이제 여러 사람들이 나와서 이제 광야에서 노래를 부르는데 진짜 굉장히 좋았어요. 그리고 각자 마치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듯이 노래를 하거든요. 약간 정신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다시 들으면 그게 보통 사람의 목소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이번 행사가. 여러분 안 보신 분 있으면은 꼭 KTV나 보셔가지고 오늘 행사 꼭 한번 봐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문재인 대통령하고 최강욱 당대표의 투샷이 딱 이렇게 잠깐 잡힙니다, 여러분. 제가 볼 때는 그 샷을 기자들이 많이 찍었을 것 같아. 국회의원 구성이 엎치락뒤짝하고 이제 12일로 넘어가면서 민주당이 엄청나게 욕을 먹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해찬 당대표가 굉장히 세게 얘기했거든요. 원 구성 이번 주 넘기면 원내대표 책임이라고. 국민이 이렇게 성원을 보내줬는데 이렇게 끌려다니면은 이거는 잘못된 반응일 뿐만 아니라 아무리 의석을 몰아줘도 결과를 내지 못하는 당이라고 국민에게 비춰질까봐 너무 걱정된다. 그러니까 이해찬 당대표는 정확하게 지금 상황을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원 구성 빨리 매듭지어. 이번 주 내로. 그 과정에서 여러 비판이 있어도 그거 다 감수하고 책임지는 게 정치인의 자세야. 라고 원내대표한테 한 수를 던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해찬 당대표는 정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은퇴를 앞두고 사자우를 토하는 사람 같아요. 예. 정신이 제대로 박힌 정신이라고 해야 되나? 네. 김태년 원내도 이번 주 안 넘길 것 같아요. 예, 시간 끈다고 바뀌겠냐고. 무책임한 시간 그렇게 용납하지 않겠다고 했거든요. 예, 그래서 김태년 원내한테 이렇게 힘을 실어줬으니까 좀 강하게 밀고 나가라고요. 180석을 줘도 끌려다니고 하지 않는 당이라는 그 오명이 만약에 남게 되면은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은 앞으로도 기회가 없어요. 그리고 180석이라고 하는 이 기회는요, 제가 볼 때 다 거의 한 50년 만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기회예요. 저는 이 기회를 놓치지 마라. 이거는 역사가, 신이 한국에게 준 선물이다. 네, 오늘 보니까는 최강욱 당대표가 21대 국회 1호 법안을 제출했는데, 그게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온 국민의 영혼이잖아요. 최강욱, 김진애, 강민정 의원이 이제 같이 제출했거든요. 예, 그러면서 지난 국회는 동물국회, 식물국회 모습으로 국민적 비판의 대상이었다. 일하지 않는 국회를 언제든 국민이 직접 심판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민주주의다. 국민소환제에 의한 법률안은 국회의원이 헌법상 의무를 지키지 않거나 직권남용, 직무유기, 위법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물론 대한민국 헌법 정신과 민주화 운동을 부정하는 발언까지 소환 대상에 포함된다. 예, 진짜 대단하죠. 예, 그리고 앞으로 국회의원 3선 제한법이랑 정당 비례대표 후보 시에 국민참여 경선 의무화하는 법률도 다 이제 발의하기로 했어요. 야, 정말 너무나 기대되죠, 여러분. 열린당 이번 1호 법안에 같이 도장 찍어준 의원들이요.
진성준, 김남국, 황운하, 고민정, 김용민, 문진석, 이원택, 김영배 의원이거든요. 여러분 그 이름들 기억해주세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저께 최강욱 그 당대표가 박병석 국회의장을 만났잖아요. 국회의장 만나가지고 전문성이라는 걸 좀 헤아려달라. 우리 소수정당이니까 좀 화력을 좀 할 수 있도록 각자 좀 원하는 상임위에 배정해달라고. 왜냐 지금 이제 그 최강욱 당대표에 대한 그 법사위 배정을 민주당이 반대한다는 소리 있잖아요. 좀 많은 의원들이. 정말 믿고 싶지가 않거든요, 솔직히. 아니 최강욱 의원 하나가 뭐라고 민주당이 뭐라고 민주당이 왜 그거를 반대하냐고. 저는 그 최강욱 원내대표 반대하는 사람 있으면 그 사람 나와서 커밍아웃 좀 하라고. 민주당도 보면은 밀실 정치가 심해요. 인사를 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누구 의원 이렇게 하지 이름이 안 나와요. 그러면 최강욱을 반대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이름을 까고 나와가지고 하라 이거지. 반 이상이 넘는다고 하는데 왜 그러는지 정말 이유라도 밝혔으면 좋겠어요. 최강욱 당대표를 부정하는 거는 사실 문재인 대통령을 부정하는 거 아닌가요? 저 심히 걱정이 됩니다. 예, 하여튼 저는 최강욱 당대표 법사위 꼭 배정되기를 바라요. 근데 어저께 뉴스를 보다가 딱 빵 터진 게 뭐냐면 여러분 이 조중동만 심각한 게 아니에요. 그 인터넷 언론들도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 중에 하나 그 디지털 타임스가 제목을 뽑았는데 너무 웃겨요. 최강욱 박병원 면전서, 최강욱, 박 의장 면전서 또 내가 가야 할 곳은 법사위. 예, 진짜 이 기자들이 얼마나 최강욱한테 이를 갈고 있는지 아시겠죠? 네, 근데 요즘에 진짜 재미있는 뉴스가 별로 없었는데 오늘 뉴스 보고 진짜 완전 빵빵 터진 게 뭐냐면 이 법세련 뉴스인데요. 여러분 그 엊그저께 그 법세련이 이수진 판사, 이순희 의원이죠. 협박죄로 고발했어요. 협박죄가 누구냐? 이수진 판사가 양승태 그 사법농단을 비판해서 잘린 게 아니라 쟤는 업무를 못해서 잘린 거라고 얘기한 그 김연학 판사 있잖아요. 부장판사. 그 사법농단 연루된 판사 있잖아요. 그 판사를 비판했다고 하면서 그거를 협박했다는 거야. 왜? 이수진 의원이 그랬잖아. 그 말에 심히 모욕감을 느끼거든? 나 상위 18% 들었던 여자야. 그랬잖아요. 그 말이 김연학 부장판사가 모욕감을 느끼기에 충분했다는 거야. 심지어 조선일보는 뭐라고 했냐?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 판사 탄핵 이수진. 협박 혐의로 고발당해. 예, 이런 걸 고발하는 애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진짜 웃긴 게 뭐냐. 이 법세련 사준모. 이제는요, 법세련하고 사준모를 이종배 공동대표로 나와요. 얘네가 이제 양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걸 지금 띄워주는 게 JTBC에서 슬쩍 띄워주기 시작했는데, 지금 조선일보가 거의 지금 법세련 구하기에 나섰어요. 왜? 이 법세련이 검찰과 언론과 연관되어 있다라고 매우 강하게 추정되는 애들이잖아요. 얘네가 25명의 여권 인사 여당 인물들을 고발했다. 얘네들이 마치 반정부 투쟁을 하는 굉장히 그 의미 있는 젊은이 있는 것처럼 조선일보가 나서서 TV조선도 아니에요. 조선일보가 인터넷 방송으로 50분 이상을 방송하면서 이종배를 데리고 인터뷰를 해요. 그리고 요즘에 좀 잘 나가는 그 극우 유튜버들이 이종배 인터뷰를 엄청 실어줘요. 왜? 이제 얘를 양주로 끌어올리려고 하는 거예요. 왜? 얘네들이 고발 전문단체, 고발 신부로 단체, 이름 모를 단체, 정체 모를 단체라고 칭해지니까 얘네들을 아예 앞에 내세워서 이제는 이거 활동하려면 돈 필요하지 않아? 그럼 유튜브 방송 만들어. 얘네 후원해줘. 이러면서 지금 얘네들 지금 마치 합법적인 단체인 것처럼 합법화 시키려고 양지화 시키려고 지금 하는데 얼마나 급했냐는 거죠, 지금. 이 법세련이 뭔가 이게 지금 고소고발의 움직임이 있으니까 이쪽에서 얘네들에 대해서 지금 이 조선일보랑 이 극우 유튜버들이 나선 겁니다. 이 법세련, 이종배를 구하려고. 예, 근데 오늘 이제 이 황희석 의원의 최고위원의 이 페이스북이 진짜 웃겨요, 여러분. 이 법세련에서 제보자 X를 채널A 업무 방해로 채널A 이동재의 업무를 방해했다면서 고발을 했잖아요. 근데 검찰에서 제보자 X를 부른 거예요. 피고발인 조사를 하겠다고. 그러니까는 제보자 X가 자기 입장문을 발표했는데 그거를 이제 황희석 그 최고위원이 이제 페이스북에 올려준 거죠.
법세련이라는 유령단체의 고발을 이유로 검찰이 채널A 법조팀 기자들과 한동훈 검사장으로 보이는 현직 검사의 총선 공작을 MBC에 제보한 제보자 X에게 검찰청에 출석하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제보자 X는 아래와 같은 입장을 전달하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입장이 장난이 아니에요. 네. 존재 자체가 의심스러운 법세련이라는 단체가 제보자는 채널A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고발한 내용에 대해서 그 고발에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지는 이미 제출한 자료를 가지고 충분히 검찰에 밝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이미 채널A에서 취재 윤리를 위반했다라고 방통위에다가 보고를 했잖아요. 이게 무슨 업무 방해야. 그러면서 이제 나는 조건부로 내가 출석을 하겠다 그랬어요. 근데 그 조건부가 뭐냐? 여러분, 진짜 조건부가 빵 터져요. 제가 고발당하기 이전에 이미 오랜 기간 사회활동을 해온 존재가 명확한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 등 여러 시민단체가 2019년부터 10여 차례에 걸쳐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고발한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해서는 1년이 되어가는 지금 시점까지도 검찰은 단 한 차례의 피고발인 조사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따라서 더 크고 많은 범죄 혐의에 대해서 나 전 의원의 피고발인 조사가 이루어진 이후에 저 역시 피고발인 조사에 응할 것 같다. 아니 최소한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불러서 피고발인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포토라인에 같이 설 용의가 있다. 그렇지 않다면 출석 요구서를 형식에 맞게 받아보고 체포영장이 발부되어서 강제 연행되는 한이 있더라도 그때까지는 저는 조사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또한 대한민국의 법 집행이 얼마나 편파적이고 편의적으로 이루어져 있는가를 세상에 알리는 기회로 삼겠다. 네, 제보자 X가 이 말을 하자마자 요즘 이 법세련 신분 세탁을 해주느라 정신이 없는 조선일보가 기사를 바로 썼어요. 뜬금없이 검언유착 MBC 제보자 나경원 안 나오면 경찰 조사 거부. 거기다가 감정을 딱 실쳐 뜬금없다라는 말을 넣어요. 기사 제목에. 이 정도로 지금 쟤네는 지금 쏠려 있다. 네, 이 제보자 X 보면은 굉장히 선이 굵으면서 남자 같은 느낌이 나죠. 마치 그 캔의 그 내 생에 봄날을 간다 그 주인공 같은 그런 노래, 주인공 같죠. 네, 이분과 이 나경원이 한날 한시에 포토라인에 같이 서서 기자들의 프레시를 받으면서 피의자 조사에 응하는 그런 날이 오기를 정말 간절히 기대해 봅니다. 나경원은 정말 요즘 죽고 싶은 마음일 거야. 어쨌든 나경원이 그렇게 버텨갖고 아들은 졸업했잖아요, 여러분. 엄마로서의 나경원은 한 겁니다. 하나의 역할을 한 거예요. 선거는 떨어졌어도. 네, 여러분 즐거운 하루 되세요.